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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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아. 오늘은 이제 첫날 수업이 되니까는, 스마우 조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응? 그리고 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적인 것 좀 얘기 좀 하고 하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스맥이 처음에 잘 듣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것도 좀 참고하고. 응?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보면, 근데 영어 문제는 우선 출제되는 분야가 우선 이제 어휘 및 수거. 근데 올해 2023년 문제는 이게 5문제 정도 나왔죠, 여러분. 근데 평균적으로 좀 많이 나온 케이스고 한 3문제 기준으로 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은. 요 정도의 비중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문법 및 영작 한 4문제 전후로 보면 될 거야. 근데 올해는 어때요, 여러분들? 3문제. 응? 이쪽이 5문제고 이쪽이 3문제. 그러니까 평소에 평균치보다는 조금 적게 나온 케이스지, 올해는. 그죠? 근데 평소에는 한 4문제 보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 문제가 2문제. 근데 올해는 3문제 나왔어. 그래서 생활영어 문제가 3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체로 문제가 좀 쉬워졌다. 이 느낌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원래 생활영어 문제가 쉽게 나오잖아. 그래서, 생활영어 문제가 3문제, 문법 영작 문제가 3문제,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좀 쉽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아, 여러분들. 근데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요 문항수가 맞고, 그 다음에 독해. 독해는 10문제 전후로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10문제. 왔다 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공무원 이제 영어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문법적에 많이 비중을 얹고 수업을 하죠, 여러분들. 이 내용이 거의 수업의 한 7, 80%가 이쪽으로 들어올 거야. 네? 그리고 어휘 수고 이런 거는 쭉 이제 자료 줘가지고 암기하세요. 아니면 기출문제 몇 문제 풀어주는 정도. 그리고 생활영어는 거의 손은 안 되지. 생활영어는 교재 나와 있으면 한두 문제 정도 풀어주나? 그리고 이제 독해. 문법 및 영작하고 독해도 그 대신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몇 문제 풀어주는 선이고, 주로 수업은 이쪽에 비중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수업을 듣다 보면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업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의 공부를 무지 많이 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죠? 물론 문법 및 영작도 해야 되겠다마는 다른 부분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 부분 못지않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전체적인 점수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어떻게 하자면 이 4개의 파트를 다 정리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영어가 이제 2번 들어오는 이유가 근데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1번 정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거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2번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골고루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개의 파트를 좀 체계적으로 다 배워보라는 거. 그죠? 그리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어휘 및 수거는 여러분 교재 2권에 들어가 있어. 응? 여러분 교재가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2권이 어휘 수거의 파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생활 영어도 2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월요일 날 오늘 오후 수업이 이제 어휘 및 수거 생활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워가면 될 거야. 그리고 문법 및 영작 문제가 1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독해가 3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독해는 수요일 날 오후 수업인데 독해가 중점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수업이 월수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월요일 날 오전은 이제 문법 영작, 오후는 어휘 및 수거 생활 영어, 수요일 날 오전에 문법, 그리고 독해 이런 식으로. 근데 쌤 생각은 수요일 날 오전 수업이 이제 문법 영작으로 이제 배정이 돼 있잖아. 근데 여기 월요일 날 수업도 문법 영작이 돼 있잖아. 그래서 수요일 날 수업은 좀 잘랐으면 좋겠어. 잘라가지고 독해를, 그죠? 독해를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이렇게 걸쳐서 독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오전에 우리가 3시간 수업이잖아. 그거를 뭐 1시간 반 정도는 문법하고, 그리고 1시간 반 뒤에 2시간 이렇게 합쳐서 독해를 하는 걸로. 근데 독해도 그래요, 여러분들. 배워야 돼. 그냥 막 이렇게 해석해갖고 답 찾는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쌤이 이제 그 교재에 맞춰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료 내지는 숙제를 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해와서 그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영어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오전에는 문법, 영작, 오후에는 어휘 수거 생활 영어 1권, 2권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 쌤이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저기 여기 봐봐.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잡혔어요, 여러분들? 좀 쉽게 나오는 쪽으로 흐름이 잡혔지.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언제가 어려웠었냐면 2010년에서 2019년 요때 요 사이에 문제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참 어려웠어.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 문제를 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요 연도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랐어.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 4년 동안은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게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굉장히 심한 과목이 뭐죠?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는 이게 되게 심하게 적용이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국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뭐냐면, 이제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많이 한 학생과 공부를 안 한 학생은 빼놓고, 그러니까 적당히 한 학생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오면 뭐 1년 한 학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년 한 학생입니다.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은 이제 학생들 간의 합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못 주게 돼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영어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서 쉽게 나오는 지금 흐름이 잡힌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그러면 앞으로의 출제 경향도 어떨 거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 어렵게 나왔을 당시 그런 느낌은 아닐 거야. 그 얘기는, 그러면 공부를
공부를 무리하게 어렵게 자꾸만 끌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지. 뭐 쉽게 얘기하면 어휘 같은 경우도, 응? 어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적정선에서 알아야 될 단어를 정확히 알면 돼. 그 대신에 너무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딱 진행되게 그 대신에 꼭 맞춰야 되는 건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불합격이 됐어. 불합격이 되면은 이유가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이 문제를 틀리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말로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려면 어때? 공부가 진짜 넓어지거든. 근데 그렇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 대신에 어느 선에서 꼭 알아야 될 거를 정확하게 공부하자. 그죠? 요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임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쓰면 이제 잠깐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한테 과도하게 수업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선생님들이 막 수업한 대로 학생들은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너무 깊어져 있는 거야. 그거는 막말로 전체적인 걸 놓고 봤을 때 비효율적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과목만 시험을 보면은 끝까지 하면 다 좋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 영어만 보는 거야. 다른 과목 안 보고? 그러면 단어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사전을 통으로 암기하는 게 좋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게 맞지, 여러분들, 그치? 한 과목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5과목을 시험 보는 거잖아. 그러면 한 과목에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5과목을 딱 균형 있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5과목의 균형을 맞추고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쉽게 나오는 문제니까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말고 정말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정확하게 아는, 그치? 이런 식의 공부가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기출문제, 이 당시 기출문제, 2010년, 19년 기출문제 보고,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봐, 그치?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쌤은 그런 생각도 해. 어떤 생각도 하냐면, 이 당시에 기출문제는 다 죽였으면 좋겠어. 응? 그러니까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역시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문제가 나왔네? 공부해야겠네. 그치? 그래서 2010년에서 19년 요 사이 기출문제는 싹 지워버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 대신에 20년에서 23년에 걸친 기출문제 정도는 분석하고, 그러니까 요게 내년도 문제 영향을 준다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보다가도 이 연도에 걸린 문제 중에서 너무 과하게 들어간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알아야 될 거, 거듭 얘기지만 정확하게 아는 공부가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점만 주의한다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제 뭐 예를 들어서 몰라서 떨어진다 그런 경우는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선생님이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주고 자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하자 여러분들. 있잖아.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뒤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2024년만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 여러분들은. 근데 내년도 시험에서 예측을 좀 해보면 우선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학원을 했고 강의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 능력이 있겠지 여러분. 그치? 쌤 있어. 그래서 쌤 얘기해 주는 거는 얼추 다 맞아.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공직에 가서 한 20, 30년 근무하면 예지력이 좀 생겨. 응?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고 들어도 될 거야. 응?
그러니까 쌤 나름대로 알아보고 또 쌤 판단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우선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해주면, 선발 인원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발 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이 시험, 올해 시험에서의 선발 인원은 줄었잖아. 줄었죠, 여러분. 그치? 근데 줄은 폭이 좀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인천시의 기준을 놓고 국가직은 줄은 게 없었는데, 국가직은 뭐 거의 한 몇십 명 줄은 거니까 전체로 봤을 때 그건 변동이 없었거든. 근데 인천 지방직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감소가 됐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22년에 100명 뽑았으면 23년도에 한 70명 정도 뽑은 케이스가 돼. 그럼 내년도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발 인원은 좀 더 줄을 거야. 응?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인원이 조금 더 줄지 않나. 이렇게 봐. 근데 그건 어디 근거를 두냐면 대부분 정권을 잡잖아. 그러면 정권 한 1, 2년 사이는 공무원 숫자를 다 줄이는 경향들이 있거든. 예산의 어떤 지출을 작은 정부들을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까지도 선발 인원은 감소는 할 거다. 근데 이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거야. 줄기는 주는데 이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발 인원은 감소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경쟁률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이제 선발 인원 못지않게 경쟁률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 우리한테. 그치? 근데 경쟁률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무원 시험엔 응시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거든.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나 어때 생각이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그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없잖아, 지금. 그치? 뭐 사회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 그리고 뭐 이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인터넷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기사는 별로 없잖아. 뭐 대표적인 게 뭐야? 봉급이 작아요. 그치?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많이 전달을 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심도는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이게 떨어지는 추세야. 근데 이런 분위기가 선생님 봤을 때 2025년, 26년 한 3, 4년 갈 거야. 이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자연히 준비한 학생들이 어때, 숫자가? 많이 줄지. 많이 줄 거야. 근데 봤을 때 작년에 대비해서 인천시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 2022년에 100명이었으면 23년에는 한 70명 정도 응시했지. 한 20, 30%가 줄었어. 근데 내년도는 더 줄 거야. 이거는 정확하게 쓰기가 맞아. 왜 그러냐면 학원에 상담하거나 이제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문의 전화가 있잖아. 그게 대충 내년도에 어떤 응시한 학생들의 숫자를 볼 수가 있잖아. 근데 많이 줄어. 응? 뭐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노량진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그러니까 노량진 같은 경우는 막 옛날에 막 전국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거기서 뭐 고시원 같은 데 있으면 공부를 했잖아. 그치? 옛날엔 그랬어. 근데 요즘은 문제가 쉽게 나오고 그러는데 굳이 노량진까지 가서 뭐 머리 싸매고, 그치? 거기서 돈 들이면서, 그치? 보통 노량진 같은 경우 한 달에 뭐 먹고 자고 공부하려면 150에서 200만 원 들지 않아? 그 정도 들어. 근데 그렇게 좋다. 막 가가지고 뭐 특별한 게 있다면 그렇게 투자라도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뭐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은 지금 주도드는 추세가 학원마다 반을 개강을 못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은 많이 떨어질 거야.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선발 인원은 줄더라도 경쟁률 자체가 떨어지는 폭이 되게 심하잖아. 그죠? 그럼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이 봤을 때 나쁜 상황은 아니야. 물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이게 베스트지. 어떤 게 베스트야? 선발 인원 왕창 뽑고 뭐 준비하는 학생 왕창 떨어지고, 그치? 이게 베스트지. 이런 거는 정말 땡 잡는 거지, 진짜,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졸지만 않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거든. 그러나 선발 인원은 좀 줄더라도 경쟁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면 베스트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좋은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여기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은 그럴 거야. 뭐냐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공무원 준비하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딱 나름대로 공직에 대한 소신과 생각이 딱 판단이 섰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어떤 뭐 이야기에 그치 흔들림 없이 준비하는 거로서는 생각을 해. 근데 그 마음을 중간중간에 어떤 들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그치? 이게 흔들림 없이 해. 근데 이제 이때는 이것만 잘하면 돼. 이런 좋은 상황이라면 성실하게만 해. 응?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함이야. 그 성실하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어. 그냥 선생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1년 공부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그 공부의 어떤 자세나 성실함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정도를 한번 내가 더 하자.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임해주면 그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항상 근데 지금은 오늘부터 좀 덥긴 하다.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지겠지, 뭐. 그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에 오기가 어때요, 여러분들? 쉽지 않지. 근데 지금도 쉽지 않지만 더 안 쉬울 때가 언제일 것 같아? 겨울. 뭐 바깥에 영하 10몇 도가 돼 있는 거야. 눈도 온 거야. 와, 진짜 가기 싫어, 학원에. 그죠?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에 빠져버리거든. 이건 성실함이 있는 게 없는 거지. 근데 그때 그러한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딱 의지를 갖고, 그치? 페이스만 잃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돼. 이건 정말 100% 믿어도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 뭐냐면, 이제 어차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꼭 동영상이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상황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 뭐냐면 지금 선생님 이제 우리 학원 카페도 있잖아. 학원 카페에서 이제 열려 있는 이제 그 글이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어젠가 글을 올렸더라고. 어떤 내용이냐면 몸이 많이 불편한가 봐. 그러니까 움직이는 자체, 거동하는 자체가 그 학생에게는 너무나 그게 힘든 거야. 학원에 가고 싶어도 너무나 힘드니까 학원은 못 가고 동영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야. 근데 그런 학생들은 동영상 이용을 해야지, 그치? 그건 현실적인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에 의지해서 공부를 한다. 그거는 많이 어려워. 절대 성실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 동영상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내 생활을 가져간다. 정말 독점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학원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뭐 7, 8시는 늦어도 일어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학원에 오는 거 아니겠어? 근데 만약에 동영상을 듣는다면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7, 8시에 절대 못 일어나지.
뭐 빨리 일어나도 9시, 10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가자,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가자, 그러면 앉으면 11시, 12시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벌써 하루가 일과가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학원에서도 여러분한테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열어주고 하지만은 동영상에 대한 의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응?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은 설명을 해줬지만은 다시 한번 여긴 들어보자. 그치? 그런 거 아니면은 동영상에 의지하지 말고 학교 수업 듣지 학원 수업 들어. 그리고 자꾸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아는 건데, 응? 이걸 내가 또 들어야 되나? 아니야. 선생님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세뇌가 돼. 그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 아주 베이직한 어떤 그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있잖아. 하루에 여러분들이 4-5시간만 4시간 가지면 돼. 뭐 그 이상의 시간은 가져도 집중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업 딱 끝내놓고 내가 할 공부 다 4-5시간 갖고 그치? 하루 일과를 딱 마무리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과목 선생님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과목별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그래 뭐냐면 학원에서 이제 주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딱 수업 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한국사 수업이 5시에 끝나지, 그치? 그러면, 5시 10분부터, 이번 주에 배운 걸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그날 복습해주고 주말에 다시 모아서 복습해주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요건 시험 보고 나서 점수는 채점해서 바깥에 공개할게. 근데 의미 있더라고. 의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그냥 점수 공개 안 하고 그냥 시험만 보게 되면 어떨까? 긴장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시험을 잘못 보면 뭐 공개됐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렇게 안 하려면 공부하면 되잖아. 쉬운 거 아닌가 그게? 그래서 이거는 점수를 선생님이 채점해가지고 화요일날 시험 보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채점해서 이 앞에다 붙여놔 줄 테니까 확인해봐. 응? 내가 일주일 동안에 공부가 어떻게 됐나, 그치? 확인해보고 그 다음 주 또 최선 다 해주고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간 모의고사를 활용을 좀 잘해. 응?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끝나면 마지막 주에 5주째는 수업을 안 할 거야. 그 대신에 그 달에 배운 모의고사를 볼 거야. 응? 그러니까 그 달에 배운 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테니까는 그러면 한 달 동안 배웠던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잘 활용하면은 내가 공부하는데 어떤 기준을 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 문제는 모의고사 본 문제는 해설지하고 선생님이 바로 건네줄 거야. 응? 근데 수업 시간에 설명은 안 해. 응? 이거 문제 풀어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나? 진도가 안 돼. 응?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할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틀렸는데 해설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담당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담당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 설명해 줄 거잖아. 그치? 요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나 한 학생이 와서 묻긴 하더라.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 모의고사 본 문제 풀어주나요? 이렇게 묻던데, 그거는 우리가 수업 진행상, 그치? 이 시간을 뺏기는 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요번 주에는 배운 게 없으니까, 전주에. 그치?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모의고사. 근데 과목별로 5문제만 딱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도 이번 주에 배운 것 중에 5문제. 그리고 한국사 5문제, 국어 5문제, 행정법 5문제, 행정학 교육학 5문제씩. 그지? 딱 해당되는 문제만 딱딱 낼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고, 문제 같은 경우 평소에 스크랩 잘 해놓고, 응? 근데 이렇게 빼주는 문제들이 진짜 좋은 문제를 많이 빼주거든, 선생님들이. 그러면 딱 단원을 가다 놓고 내는 문제니까 어때? 문제를 잘 낼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지금 주간 모의고사나 아니면 월 종합 모의고사에서 내는 문제는 잘 스크랩해놔. 그래서 이렇게 파일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문제를 쭉 모아놓으면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어때요, 여러분들? 그 문제만 잘 확인해도, 그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건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해줄 거를 좀 이제 당부를 드리고, 그 대신 이제 주간 모의고사를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뭐냐면, 이제 시간이, 이제 주간 모의고사 시간이 이제 일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 간혹. 간혹. 그러면, 이거를 못 보는 학생들은 스마트 미리 얘기를 해. 이건 반강제적이야. 쌤이 직접 문제 다 하고 할 거니까는 도망갈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만약 일이 있다면 쌤한테 미리 얘기해 주면은 쌤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문제를 줄 테니까는 풀어가지고 쌤한테 답안지를 내면 되지. 그치? 그러면 쌤이 해설자 교환해서, 그치? 같이 채점만 해줄 테니까는. 그래서 일이 있으면 쌤한테 사전에 미리 얘기해. 그러면 역시 문제를 챙겼다가 여러분한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일단은 빠지지 마. 수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여러분. 그치?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런 식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 뭐냐면 공부는 그냥 학원에 수업 끝나고 나면 학원에 독서실 있잖아. 그치? 공부해. 그냥 10시까지 해.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와. 그리고 학원은 오는 시간은 난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이 10시부터지만은, 난 여러분들이 한 8시 정도까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활 어때?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10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잠도 좀 일찍 자고, 그리고 한 6시 정도에 일어나서 학원에 한 8시까지 오는 거야. 뭐 한 7시 일어나도 좋고, 그러면 잠도 한 하루에 7시간씩 충분히 자잖아. 그죠? 그리고 아침 한 8시 정도에 와서 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전주에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수업을 들어주는 거지. 그죠? 그 끝나고 나서 그 배운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고, 그죠? 그 생활 패턴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니까 아침 빨리 움직이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아침에 8시까지 대신 학원에 와서, 그치?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해보냐면, 그냥 여러분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면 참 이 공부라는 게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하면 서로 간에 다 같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뜻이 모아지면은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침엔 무조건 8시까지 오는 걸로. 그죠? 되게 좋은 것 같아. 응?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학원을 활용을 좀 잘해. 응?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야간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원에 머물거든 밤까지. 응?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중간중간에 질문할 것도 질문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1년 정도 응? 여러분 시간을 갖고 이제 충분히 노력하면은 결과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돼. 응? 결과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합격한다는 생각 갖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주면 될 겁니다.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스마트 개별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쌤이 또 알려 줄 테니까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 수업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제 진행을 해 보자, 여러분들. 자, 이제 근데 거기 보충 자료는 뭐냐면 하나 준 거 봐봐. 문법 보충 자료를 쌤이 이렇게 줬잖아, 그치? 근데 교재에 없는 문제들이야. 근데 쌤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설명 듣고 나서 그 지금 보충 자료에 준 문제가 9문제지. 이 문제만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사실 처음에 명사편에서는 틀린 문제 없다고 쌤 보거든. 그래서 이 보충 자료는 쌤은 교재 설명해 가면서 쌤이 이제 필요할 때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되면 해보고 아니면 뭐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을 이 문제 갖고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쌤이 선택해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 문제도 잘 스크랩 해놔. 쌤이 이제 쭉 단락별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정리해 줄 거니까는 자 그러면 1권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시간은 좀 갖는 의미를 갖고 한 10분 쉬었다가 바로 수업이 진행이 될게요, 여러분들은.